네, 안녕하십니까. TBS 상임방송 용식이가 간다. 조용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1월 26일 성탄 연휴 가족과 함께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내년부터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하루에 한 편 정도 영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시청하기 전에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아직 제가 장비와 시설 등이 이제 부족하고 또 제가 사무실에 이제 가야 나름대로 이렇게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뭐 일단은 어찌되든 간에 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싶어서 이렇게 앉아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패널과 함께 이제 방송을 하면은 대본 없이 막 편하게 뭐 소주 한 두 병 나눠놓고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면 참 좋은데 그래서 혼자 하면은 이게 대본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정치가 지금 코로나를 덮어버리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급급한 상황임에도 지금 정치가 지금 모든 걸 덮어버리고 참 어두운 세상을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백신 문제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고 하지만 슬픈 겨울을 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어쩌겠습니까? 격하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그 행정법원에서 말입니다. 그 윤석열 총장의 징계 판결의 인용이 계속 연일이자 빅뉴스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침이 마르게 계속 뭐 각종 공중파 방송과 언론 매체, 유튜브, 뭐 SNS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윤석열 총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실시간 보도를 하고 있고 뭐 하는데 저는 좀 이렇게 다른 화제로 여러분께 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이제 국민의힘은 윤석열 총장 덕분인지 모르지만도 오늘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33% 정도의 지지율이 뭐 올라가지고 고무대가 있는데 정작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 대표는 윤석열 총장과 안철수 대표가 그 서울시장 카드를 던지는 바람에 예전과 달리 지금 있으나 마나는 그런 투톱이 된 것 같습니다. 예전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 감별사를 자처했던 뭐 유튜브 운영자가 요즘 뭐 윤석열 총장 뭐 대통령 만들기에 돌입했는가 모르지만도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되려면은 최우선적으로 뭐 친박들하고 뭐 이해와 협작을 구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뭐 국민의힘 당내에 정말 친박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뭐 배신 다 했죠. 다 땡기죠. 그거는 정말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정말 친박이라면은 지금도 추운 곳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건강과 안위를 묻고 있는 그런 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일단 협조와 협력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 뭐 5%까지 가는 대선 후보도 지금 한 사람 없습니다. 그 뭐 홍준표 대표께서 지금 의원이죠. 거의 5%, 뭐 6%, 7%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분도 뭐 결국은 지금 아무리 입당하고 싶어도 입당을 못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왜 막는가 그거는 뭐 대충은 알지만 이거는 공당으로서의 자세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또 다른 길을 모셔가고 있던 그 특단의 자기의 길을 지금 끌어가려고 하는 소식도 들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은 오직 여당과 청와대에 지금 헛발질하고 기우제처럼 비가 오기 기다리는가, 안 그러면 제가 공명에 바람 부는 날만 기다리는가 모르지만도 실제로 국민들한테는 별 존재감 없는 야당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야당인가 여당인가 지금 뭐 민주당 이중대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올해 집권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직도 그분들은 자신들이 여당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밖에 나가면 그런 이야기를 흔히 많이 듣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도지사는 불과 2년 전에 도민이 원하면 자기가 민주당에 입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우리 가족이 원하면 민주당에 저도 입당하겠습니다. 명색이 자신이 몸담았던 당에 두 대통령이 가오가 있다고 그걸 갖다가 인정하고 오직 김종인 그분 바라보기만 하고 눈도장 찍고 나갔는데 그래갖고 대통령 되겠습니까? 명색이 한나라 이끌어갈 때 지도자가 잠시 머물다가 갈 비대위원장 눈치 보면서 그런 행동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 또 김정인 위원장이 대통령 만드는 기계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만드는데 줄 좀 잘 쓴 것 뿐이지 저도 그거 하겠습니다. 왜 못 하겠습니까? 안철수 대표 역시 국민을 지금은 그 정치 실험 도구도 아니고 마루타도 아닌데 항상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선도 양보하고 서울시장도 양보하고 그래서 하다가 결국은 대선 한번 나가고 3등하고 또 서울시장 나가고 3등하고 3등 전문가라고 아니 꼬장 전문가라고 그렇게 지금 불리고 있죠. 사실은 좀 쪽팔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이제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국민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3등 하기라고 3등 아니면 4등 하기라고 그래도 자신은 모르는 게네. 원래 출마하는 사람은 그런 게 잘 모릅니다. 옆에서 자꾸 부추기면 지가 1등 하는 줄 알고 있다고요. 착각은 자유지요. 그래서 옆에 부추기는 사람들이 정말 제가 볼 때는 나쁜 사람들이 정말 많죠. 그거 말고 먹고 살아야 돼. 적어도 대목 봐야 되니까. 물론 안 대표가 서울시장 이번에 나가면은 나름대로 이제 지금 폭발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또 강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명색이 100세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오라오라하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넘겨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보궐선거 특성상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적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중도들이 아이고 이놈이 해도 그렇고 저놈이 해도 그렇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어려운 선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중요한 거는 또 윤석열 총장의 이슈가 계속되면은 또 그 덕분에 또 빅이벤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런 어리석은 짓 하겠습니까? 계속 밀어붙이지만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자꾸 여론이 계속 땅바닥에 내려가는데 근데 누가 그리 바보짓을 하겠습니까? 그 영리한 사람들이.
부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힘이 단연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공천을 받는가에 따라서 가칭 자유 지금 연합당의 정규재라는 분이 이렇게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분도 대단한 분이고 부산 출신이고 나름대로 자신이 있으니까 출마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출마는 제가 볼 때는 뭐 자신도 자신이지만 또 보수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기 싫어서 아니면 정통 보수를 위해서 이분이 희생양으로 출마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희생양이 아니고 뭐 꼭 당선되시길 바랍니다. 하고 부산이 지금 굉장히 낙후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구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그 도시가 확대되고 하니까 신도시가 생기고 하든가 부산 주변에 양사이라든가 김이라든가 자꾸 넓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정서적으로 부합하는 인물을 지금 찾고 있는데 그것도 부당한 공천 막천 비슷한 게 이제 오면은 그렇게 결정이 되면은 이 부산 사람들도 입장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매우 복잡한 그 양상으로 선거가 치러질 것이 예상됩니다. 주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다니, 그죠? 권력은 애미애비 형제와도 나누지도 않고 막 굉장히 냉혹한 현실 아닙니까? 어제 아군이 오늘이 적이 되고 어제 적이 오늘의 아군이 되고 이런 게 정말 비일비재한 그런 정글의 법칙입니다. 근데 세상에 공짜는 또 없습니다. 부귀영화 누릴 거 다 누리놔놓고 또 자기 모시던 사람 씹어 돌리고 그래갖고 또 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독성. 인자는 좀 정치 신인들도 이렇게 문호를 열어주고 후배에게 자리를 넘겨주는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기는 존경스러운 그런 정치인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또 스스로 그렇게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젊은 청년 지도자들이 나오고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지자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정말 지자체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렇게 지속될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홍준표 의원이 오죽 깝깝했으면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부산시장에 출마한, 지금 시장에 출마 안 했죠. 준비 중인 박영준 씨한테 옛날 MB 정권 때 국정을 기획하고 홍보했던 실세가 말이라 부산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김대현 위원장한테, 김종인 위원장한테 전 대통령 탄핵을 사과하고 잘했다고 보완내동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숙하고 또 MB한테 아니죠. MB라 하면 안 되죠. 이명박 대통령한테 그래도 열심히 면회라도 다니라고 그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봐도 그 인간적인 도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각오와 단절하고 그 좀 너무 성망하지 않습니까? 어리도 없고. 또 뭐 주호영 대표 마찬가지입니다. 주호영 대표도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고 처리를 해서 정치에 입성시킨 사람입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맡아가지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나중에는 청와대 뭐 정무특보 갖고도 하고 누릴 거 다 누렸습니다. 근데 또 향후 무슨 자리가 또 있는 건 몰라도 김종인 위원장하고 사과식 기자회견에 맨 앞줄에서 가고 그렇게 좀 우리 경상도 보면 진짜 쪽팔리는 짓을 스스럼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배은망덕한 그런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참 정치란 정말 냉혹한 것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국민의당은 그동안 왜 이제 연패를 했는지 깨달지도 못하고 승리 전략도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과거 무엇이 대안인지 뭐 진짜로 뭐 대책인지 오직 지금 윤석열 총장 등이 업혀가지고 예? 가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33%의 지지율은 언제든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지지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지금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얼마 전부터 계속 페이스북에 윤미향이라든가 뭐 조국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하고는 별로 걸맞지 않는 글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맞으라노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게 보통 중도나 합리적인 보수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의 법원 인용 판결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하면서 이제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총장 탄핵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 뜻은 대통령이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지은 것처럼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이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또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지지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민심에 좀 반하더라도 일단은 응원과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상.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석으로서는 무엇이든 갈 수 있습니다. 법도 뚝딱 만들고 뭐 다 하는데 윤석열 총장 뭐 한 명 탄핵시키는 거고 예사로 할 수 있죠. 거기다가 또 김두관 의원은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김두관 의원이 이제 서서히 발톱을 드러내고 자기 대선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착실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니까 이게 결코 같은 이념과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노선에서는 반갑게 생각하죠. 그 용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백개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도 나름대로 신의 한 수를 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별도로 이제 정경심 교수를 또 구하기 위해서 한 네티즌이 한 명당 1,000원을 모금하면 그러니까 1,000만 명 100억이 되겠죠. 100억이 되면은 100명의 변호사를 한 명 앞에 1억이 선임해가지고 정경심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돈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입장이 묘하다면서 발을 뺐습니다. 참 이런 것만 보면도 우리랑 좀 뭐하지만 또 진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참 정말 위기에 처할 때 또 돌뭉치고 그리고 투쟁, 희생 그래서 정권을 잡은 것 같습니다. 항상 자기들은 우리끼리 우리 모두가 아니다. 그래도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보수들은 어떻습니까? 보수들은 누가 잘 되면 끌어내리려 하고 누가 못 되면 돌아서서 박수치고 찢고 뽑고 난리를 치지요. 항상
그래서 이 모양이 이 꼴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했니 못했니 맨날 가거나 덜치고 그거는 진보나 보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보 보수는 우리가 진보 보수라고 하면 부끄럽습니다. 그게 정치적인 수식에 불과하지 실제로 뭐 진보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를 두고 하는 말이 그 기부금법 위반에 해당은 되지만 또 모금을 주도한 네티즌은 종교단체 기부금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리 처리하면 되고 영 안 되면은 자기가 총대를 매겠답니다. 이 정도 돼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뭐 죄를 지은데 그걸 옹호하고 하는 이거 자체도 좀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보수들은 이런 걸 보고 욕망할 게 아니고 지탄할 게 아니고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정치적인 이념이나 노선을 가졌다면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로울 때 도와주고 또 잘 될 때는 박수 치고 해줘야 되는 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근데 그 도리를 모르니까 모르는 조직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자신들 집단의 정치 이익을 위해서 결집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라면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보선에 이어 그 대선의 열기는 더욱더 뜨거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뭐 지금 뭐 지지가 내려가고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하니까 뭔가 이게 금방 나라가 바뀌는데 아직까지 1년 더 남았습니다. 아주 시간은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윤석열 총장의 법원 판결, 두 번의 이제 법원 판결을 봤죠. 행정법원. 그래서 제가 몇 자 적어봤습니다. 법원의 상징인 정의의 여신의 저울이 권력의 추와 민심의 추가, 공평정대하게 저울질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양심의 저울이 바로 서는 그날을 기다려 봅니다. 라고 제가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